안녕하세요. 마가텍쌤입니다. 운동과 건강관리 첫 번째 단원인 운동과 자세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자세와 건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 구조, 생활 습관과 자세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신체 구조를 이해하고 바르지 못한 자세에서 오는 신체 질환을 설명할 수 있다. 자세 유지에 관여하는 기관은 근육계와 골격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기관들의 각 요소가 고르게 발달하고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각각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육계입니다. 근육계는 근육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신체와 내장 기관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뼈에 붙어 있는 골격근, 그리고 심장의 벽을 이루는 심장근, 내장 기관의 벽을 이루는 내장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육계에서는 신체 활동이나 자세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근육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골격근이라고도 하죠. 골격근은 수축할 때 강한 힘을 내어서 신체의 일부나 전체를 움직여서 앉기, 굽히기, 쥐기 등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관계로는 골격계로 뼈, 연골, 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체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체중을 고르게 분산하여서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요. 골격근과 함께 신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관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은 근육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은 골격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체가 움직일 때는 이 근육계와 골격계가 함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근육계와 골격계를 합쳐서 근골격계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몸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척추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신체 몸통의 뒤쪽에서 몸을 지지하는 기둥 형태로 된 뼈 구조를 이 척추라고 하는데요. 목뼈, 경추라고도 하죠. 등뼈, 척추라고도 하죠. 허리뼈, 요추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위로는 머리를 받치고 있고 아래로는 골반과 연결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한 목뼈, 등뼈, 허리뼈 이외에도 엉치뼈라고 하는 척추와 꼬리뼈라고 하는 미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계 이외에 우리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계와 기능들이 있는데요. 먼저 피부계는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고 수분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신경계는 감각의 인지를 하고요.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 그리고 지적 기능을 하게 됩니다. 내분비계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생체의 발육과 항상성 유지에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환기계는 영양소와 노폐물, 그리고 산소 등의 운반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림프 및 면역계에서는 우리 몸의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고 면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흡기계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을 담당하고 있고요. 소화기에서는 영양분의 흡수,
그리고 비뇨기계는 노폐물의 제거, 산염기 조절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식기계는 생식 기능과 정자와 난자를 만들고 자손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각계에서는 특수감각, 시각, 후각, 미각, 청각, 평형감각 등과 일반 감각, 촉각, 온각, 냉각, 통각 등의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이렇게 신체 구조는 골격계와 근육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근골격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우리 몸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어떤 학자가 측정평가를 하는 체육 측정평가를 연구하는 어떤 한 학자가 이 체형에 대해서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체형을 구분한 학자는 쉘던이란 사람입니다.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봤습니다. 내배엽형, 중배엽형, 외배엽형 세 가지 형태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내배엽형입니다. 큰 골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큰 골격 그 안에 지방량도 많고 또 허리도 두껍고 아주 체형이 굉장히 우람한 형태를 내배엽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배엽형입니다. 어깨도 넓고 더불어서 지방량보다는 근육이 좀 더 발달한 체형입니다. 그래서 지방량은 좀 적겠죠. 마지막으로 외배엽형인데요. 비교적 마른 체형으로 팔다리가 길고 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방량이 적은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신체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냐면요. 바로 이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 신체 구조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신체 자세의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거죠. 청소년기에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고른 영양과 적절한 운동도 필요하지만 바른 생활 습관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바르지 못한 자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자세들이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학교 안에서 활동하는 가운데서 여기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그리고 책상에 많이 앉아 있죠. 특히 책상에 앉아 있는 자세, 그 일상 생활을 하는 자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지 건강하고 그리고 이 체형이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더 심각하게는 신체 질환까지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요. 그것을 알아보기 앞서서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체형이 불균형해집니다. 예를 들면요. 삐딱한 자세로 오랜 시간 또 장기간 앉아있다 보면 자세가 나도 모르게 꾸부정하게 되는 거죠. 네. 의도치 않게 어깨가 삐딱해진다든지 목이 앞으로 굽어진다든지 허리가 굽는다든지 등이죠. 등이 굽는다든지 허리도 좌우로 이렇게 측만증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체형이 불균형 상태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뼈 안에 특히 척추나 이 경추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신경과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지속하다 보면 그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 신경을 건드리게 된다는 것은 각종 통증이 유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소화에도 참 좋지 않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잘 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급하게 먹는 것도 체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바르지 못한 자세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청소년기에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에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우리가 키가 작아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올바르게 바르게 성장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자기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축 위축 우측 이렇게 처지는 경우에는 자세에서 나오는 내 신체의 이미지,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내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것도 하나의 안 좋은 영향이겠죠. 그리고 꾸부정한 자세, 잘못된 자세를 지속하다 보면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잘못된 자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체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 척추가 뭐였죠? 우리 중심에 몸을 지지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이 뼈대인데요. 이 척추가 앞으로 굴곡이 생기는 이 척추 전만증이 있고요. 뒤쪽으로 굽어지는 후만증이 있고요. 또 좌우로 굽어지는 측만증이 있습니다. 네, 이 척추 전만증의 원인으로는 복부 비만이나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의자에 앉아있을 때 발생하고요. 증상으로는 허리의 통증, 아까 이게 뼈가 굽어지면 신경을 건드린다고 했죠. 이렇게 통증과 함께 관절의 퇴행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척추 후만증은 청소년기와 같은 급성장 시기에 구부정한 자세가 지속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마찬가지로 통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체 활동, 운동에 참여할 때도 그 범위가 제한되고 걸어가는 거에 있어서도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척추 측만증인데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뭐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삐딱한 자세로 이렇게 뭐 어디 기대서 이렇게 앉는다든지 누워 있는다든지 이런 자세를 취할 때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원인으로는 구체적인 원인은 사실 없다고 하네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친 뭐 왼쪽이든 오른쪽 좌우를 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자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척추 측만증은 양쪽 어깨와 골반의 높이가 불균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휘니까 이 척추가 휘니까 당연히 걸어갈 때도 약간 삐딱한 형태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한번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신체가 자세가 불균형이 된다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돌리기가 또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한참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 신체가 변형된 이후에는 참 다시 원래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통증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 그림만 봐도 뭔가 아파 보이지 않나요? 네. 그리고 다음은 척추 원반 탈출증이라고 불리는 신체 질환인데요.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하죠. 여기 확대된 그림을 보면 그 척추 사이사이에 지금 하늘색으로 된 데와 빨간색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그 사이사이가 단단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충격이 클 거고, 그다음에 이게 단단한 것끼리 부딪히면 부서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디스크가 이 젤리 형태인데 이렇게 완충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과도하게 이 충격이 가해지든가 자세 변형에 의해서 휘어지게 되면 이 디스크가 저 척추 사이에 있던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으로는 척추 원반 탈출증의 원인으로는 바르지 못한 자세나 운동 부족, 외부의 충격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왔을 때 발생을 하고요. 증상으로는 척추 원반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그러니까 돌출되면서 신경근을 자극해서 허리 통증이나 요통, 그리고 하체가 저림,
이거 신경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무감각 증상까지도 일어나게 되니까 이 올바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허리에서 좀 더 위로 올라오면 목 쪽을 볼 텐데요.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신체 질환이라고 해요. 두 가지인데요. 거북목 증후군과 경추 수액 탈출증. 거북목 증후군은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를 눈높이보다 아래. 우리 흔히 핸드폰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 하죠. 네. 수업 시간에 몰래 하는 것도 안 좋은 자세입니다. 네, 눈높이보다 아래에 두고 내려다보는 자세를 오랜 시간 반복했을 때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때 증상으로는 어깨와 목에 근육통이 발생하고 머리도 아프대요. 두통이 생기고 눈도 쉽게 피로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추 수액 탈출증은 우리 허리에서 봤듯이 그 목에도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경추에도 디스크가 있는데요. 바로 그 목에 있는 디스크가 이탈하는 경우가 이 경추 수액 탈출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인으로는 머리와 목을 앞으로 빼는 잘못된 습관. 나도 모르게 목이 이렇게 나가는 친구도 있죠? 쭉. 선생님 되게 많이 나가네요. 머리와 목을 앞으로 빼는 잘못된 습관이나 교통사고 때 이 목 디스크가 많이 목 잡고 이렇게 내리는 경우 막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봤을 텐데. 그 교통사고 등으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아서 목뼈나 관절에 손상이 생긴 경우에 발생하고요. 증상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뒷목과 어깨, 팔에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 뼈가 이 척수, 우리 신경계를 전체 관할하는 이 척수가 손상돼서 팔의 힘이 약해지거나 마비되는 경우까지도 이르게 된답니다. 그럼 이렇게 안 좋은 자세를 계속해서 했을 때 신체 질환이 어떤 게 생기는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바르게 이 자세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서 있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신체의 이 좌우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머리와 어깨, 그리고 허리, 무릎이 각각 좌우 수평을 이룰 수 있는 자세로 서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귀와 어깨, 그리고 골반, 무릎, 복숭아뼈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자세를 유지하면 올바른 자세로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침에 등교할 때 이렇게 보면 걸음걸이만 봐도 쟤 누군 것 같아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걸음걸이가 내가 엄청 많이 걸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올바르게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양발을 11자 하나 이렇게 11자로 만들어 걷고요. 허리를 바르게 펴고 좌우 어깨가 마찬가지로 수평을 이루도록 걷고요. 이렇게 구부정하게 걷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책가방을 메어서 그거를 이렇게 버티기 위해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가슴을 자연스럽게 내밀고 바르게 세워서 반듯하게 걷는 것이 바른 자세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취하는 자세가 바로 이 앉아있을 때 자세인데요. 지금 그림의 학생은 굉장히 바르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앉아야 되냐면 턱을 가볍게 아래로 당겨서 몸의 중심을 좀 세우고요. 허리를 펴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이렇게 붙여서 앉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발바닥은
지면에 붙이고 무릎을 90도가 되도록 세웁니다. 근데 선생님 수업 때 이렇게 앉는 친구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뭐 이렇게 팔을 괜다든지, 이거 참 안 좋은 습관이죠. 팔을 괜다든지, 아예 엎드려서 이렇게 잔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꽈서 다리를 꼰다든지,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엉덩이를 붙이는 게 아니고 허리를 쭉 뺀 상태에서 이렇게 앉는다든지,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자세들이죠. 그래서 이런 자세들은 설명한 대로 바르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워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죠. 흔히 뭐 24시간 중에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한 3분의 1, 4분의 1은 누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는 자세도 우리 신체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피해야 되겠고요. 바로 누울 때, 위에 사진 보면 이게 바로 누워 있는 사진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척추가 이렇게 S자로, 약간의 S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체의 부하가 적당하게 될 수 있도록 무릎 밑에 베개나 쿠션을 살짝 받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옆으로 누울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워서 머리, 그다음에 몸통이 일직선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척추 측만증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일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여기저기 그 광고, 유튜브나 아니면 이렇게 SNS를 보면 이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누워 있을 때 자세를 보정해주는 뭐 의자라든지 어떤 쿠션이라든지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 이 앉아 있을 때 자세와 누워 있을 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물건을 들 때인데요. 물건을 들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이 물건을 드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허리나 목이나 무릎이나 이런 부분에 부하가 엄청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들 때도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요. 한쪽 무릎을 굽히고, 그러니까 무릎을 펴고 허리만 굽혀서 지금은 여러분들 잘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들다 보면 허리 나간다고 하죠. 허리야 빨리 와.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한쪽 무릎을 굽히고 앉은 상태에서 물건을 최대한 몸에 바짝 끌어당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렛대의 원리처럼. 그래서 이 무게를 최대한 내 몸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앉고요. 그래서 최대한 몸에 붙이고 무릎을 세우면서 천천히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나는 아직 거뜬해 하면서 무릎을 구부렸긴 했지만 허리를 팍 이렇게 세우면서 하면 허리에 부하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허리 힘을 이용하기보다는 다리와 엉덩이의 힘을 이용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평소에 이 자세를 좀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물론 바른 자세가 아니라 잘못된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뭐 수업을 들을 때라든지 아니면 잠잘 때라든지 나는 이런 자세로 잤던 것 같은데 이거 좀 잘못된 자세인 것 같아요?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뼈, 연골, 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체중을 분산해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체격을 형성하고 근육계와 함께 움직임을 형성하는 기관계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골격계였죠. 네, 이 골격계와 근육계를 합쳐서 근골격계라고도 불렸고요. 이 골격계는 우리 체격을 외형적으로 이제
이 뼈대가 있기 때문에 모양을 형성하는 거죠. 우리 몸의 모양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이 뼈에 붙어 있는 골격근과 함께 근육계와 함께 신체 움직임을 움직임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골격 안에는 그러니까 뼈나 인대, 뭐 뼈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뼈 안에 우리 흔히 뼈가 튼튼해지려면 뭘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칼슘. 예, 칼슘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무기질이라고 불리는 뭐 칼슘,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기관계가 이 골격계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신체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우리 오늘 알아봤던 것은 허리와 관련된 척추와 관련된 질환과 목과 관련된 질환들이 있었죠. 허리와 관련된 거는 척추 전만증, 후만증, 측만증 그리고 디스크가 이탈하게 되는 척추 원반 탈출증을 알아봤고요. 목과 관련된 신체 질환으로는 거북목 증후군, 경추 수액 탈출증이라고 하는 증상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